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가평입니다. 아침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가평에 그 청평댐 있잖아요. 그 청평댐 바로 못 미쳐서 그 숙인의 청국장 집에서 오자마자 허겁지겁 맛있게 밥을 먹고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잠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장인태 가평본부장 계시고 또 우리 포천 운산농장의 한유리님도 계시고 여기 가평의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숙인의 청국장 님의 사장님이세요? 뭐예요? 회장님? 아니요. 마당새입니다. 마당새님도 계세요. 우리 저 이 글 아주 멋진 글 다 쓰시는 분이에요. 네. 제가 뭐 가평은 한 2년 살아서 뭐 늘 고향 같은 뭐 사실 고향이죠. 가평이 그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런지 오는 길 이게 여름 한 휴가철 가운데 토요일 날 오후였긴 합니다만 오는 길 별로 지루하지 않게 잘 왔습니다. 여기 뭐 워낙 우리 열혈 아미고들께서 모이셨기 때문에 하루도 빼지 않고 제 방송들 다 보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왔거든요. 지금 한창 그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잼버리 대회를 다른 나라들이 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단 선언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사실 굉장히 부담을 크게 안으면서 그러나 이대로 그냥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훼손돼 버렸고 사실상 그 정상적인 잼버리 대회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됐고 그리고 이대로 가서 정말 인사사고 없이 잘 끝내도 그저 본전도 못 건질 텐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 건이라도 더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수습하기 어려워집니다. 뭐 여러 가지 걱정 끝에 사실 중간에 그만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무슨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 문제 그리고 전 세계인들도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역시 한국이 성숙됐구나 오히려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쭉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논평을 하면서 사실 저희 고성구TV가 나름의 그 영향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파장이 적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왔는데 오는 내내 사실 이거 문제 제기 제대로 한 걸까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잘 꾸리고 마무리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평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 만나자마자 사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고 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들을 막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대화 중에 우리 장인태 본부장이 워낙 그 발이 넓어서 그 잼버리 대회장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인태 본부장 말씀 잠깐 들을게요. 네. 제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7월 22일 날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허벌판에 그 몽골 텐트만 쳐져 있고 몽골 텐트라는 거는 이 요즘 더운 날씨에는 하우스나 마찬가지거든요. 밑에선 습도가 올라오지 위에서는 하우스처럼 그냥 그 천막이 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왜 더 잘 아냐면은 과거에 비닐하우스하고 똑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네, 그 집하고 달라요. 비닐하우스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안산에서 그 국제 항공절이라는 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5월 달에도 그 몽골 텐트가 하우스 역할이 됐거든요. 비닐하우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 차단이 안 돼요. 네.
열기 차단도 안 되고. 예, 열기 차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네, 차라리 여름에 비닐 차광막을 같은 그 위에다 한 겹을 더 씌웠으면 아마 한결 났을 거예요. 차광막을 씌웠으면은. 근데 하우스에다가 그 어린 그 학생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놨으니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난 그거 보고 진짜 야, 저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거긴 왜 보는 갔어요? 순간에. 놀러 갔죠. 예, 이제- 근데 워낙 오랫동안 토모 건설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평에 이제 귀농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게 딱 보면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 예. 그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이 즉각적인 그 판단이 빨라야 되거든요. 예. 거기는 그리고 이 간척지라 어. 완전히 늪이나 마찬가지인데 늪. 물기만 조금만 있어도 뻘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물기가 빠지면은 좀 단단한데 거기서 그 습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로 올라오지 그 뜨거운 열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박사님이 결정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완전히 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견 개진하실 분 계세요? 예, 이거 가져와서. 아, 저도 오늘 고승국 TV를 8시부터 쭉 봤는데 제가 그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딱 생각하는 거 이거 중단시켜야 되는데 했는데 마침 고 박사님이 중단해야 됩니다 하고 하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게 영향이 있을지. 왜냐면 더 sooner the better,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정복하고 할 때 짐을 꾸려서 다 가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꺼져 왔는데 그래도 좀 올라가야지 하다가 사고 나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때는 과감히 이게 중단하는 것도 용기고 뭐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잼버리를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지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단시키는 용기 이러면 우리가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조금 더 한국이 이래서 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감입니다 제가. 네. 우리 마당새님. 마당새가 돼가지고 늘 마당을 쓸다 보니까 껌도 떨어져 있고 담배 꽁초도 떨어져 있는데 금방 이제 잼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에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은 후진국에서 온 아이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물론 그 후진국에서는 아주 잘 사는 집안의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래도 선진국 애들처럼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지는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이까지 와서 8월 13일까지거든요. 네. 지금 해볼 때 걔들은 너무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양 우리 전북에 맡겨서 안 됐으니까 국무총리가 직접 가서 국가가 맡았으니까 국가가 맡아서 18일까지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영국은 자기네 군 부대로 네, 가고 캠퍼블이. 예, 네. 예. 영국은 호텔로. 영국은 호텔로 갔다 하더라도 나머지 애들은 못 갈 거 아니냐고. 예. 그러면 걔들을 국가가 맡았으니까 못 간 사람들은 이제 맡아서 13일까지는 잘 해줘서 정상적으로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미국, 영국만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씀도. 그리고 또 굳이 그걸 새만금에 묶어둘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여러 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으로 분산시켜서 예, 또 그 나라 대표들하고 잘 의논해서 예, 그렇게 해서 파트별로 나누는 예, 문화체험도 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잼버리 대회 못지않게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중단 결정한다고 해서 그날로 이 4만 명 가까운 우리 세계의 청소년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로 뿅 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13일 날 끝나서 비행기를 예약해 놨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전 정부 차원에서 이거 케어해 줘야 됩니다.
책임져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온 게 우리 민족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전 세계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근거로 해서 좋은 마무리까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아까 우리 가평의 회원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의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산악인은 아니지만 전문 산악인들하고 이런저런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에베레스트는 요즘은 웬만한 산악인은 다 오르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가는 데입니다. 에베레스트에 한번 도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십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다 기업이나 여러 이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아서, 이게 한 명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팀으로 가고, 또 현지에서 셀파를 고용을 해서 보통 에베레스트 등반대 그러면 수십 명 다니거든요. 이 비용이 수십억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서 마침내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고도가 높아지니까 이 고도 적응 훈련을 하면서 며칠 올라가서 며칠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이제 정상 도전 팀이 그 등반대 중에서도 가장 컨디션 좋은 사람,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등반 대장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상 도전할 때 보통 몇백 미터를 남기고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낮에 깃발 꽂고, 그리고 밤이 돼서 밤 되기 전에 내려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원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는 갑자기 강풍이 분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몇백 미터를 남기고 포기해야 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가 보통 마지막 캠프가 8,000m 고지에 처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장의 정상 공격을 하라는 명령을 이제 받고 2명 내지 3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는 제가 등정사를 보니까 불과 30m인가를 남기고 포기하고 돌아선 산악인들도 있어요. 그 30m를 남기고 돌아서는 용기가 진짜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 바로 저 앞이니까 내가 저기만 가서 찍으면 되는데 그 욕심 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 하신 저 말씀, 진정한 용기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다라고 하는 말씀도 정말 새겨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등반 비용이 수십억이라고 그랬는데 수억이라고 수억에서 수십억입니다. 그건 등반대 규모라든지 그 일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만큼은 잼버리 대회와 관계없이 늘 우리 자유파가 좀 갖고 가야 될 마음가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문제와 별도로 그 김은경이라는 자의 아주 폐륜적인 반헌법적 발언에 대한 그 토론 중에 우리 보성국 TV의 대표 패널이죠, 서정욱 변호사가 저하고 좀 약간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토론 진행 과정에서 좀 격앙된 모습도 좀 보였는데, 그 문제 다 보셨을 텐데 그거를 제가 다시 재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얄미울 정도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좌파들 보면 진짜 어떤 때 얄밉잖아요. 야,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나, 야 진짜 얄밉다 할 정도로 아주 교활하게, 그런데 어쨌든 표는 잘 모아가는 식으로 저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아주 정말 프로들이 하는 선거처럼 해요. 근데 우리는 막 마음이 앞서고 너무 진정성이 앞서는 바람에 맞는 말하고 욕먹고, 정당한 분노인데 좌파 프레임에 엮여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파 치고 이겨야 된다는 생각 안 한 사람 있어요? 이겨야 되지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냉철하게 선거를 치러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냉철하게. 이게 저는 그 점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게 실력이 좀 많이 딸린다. 네, 그렇게 느낍니다. 싸움할 때 먼저 흥분하면 지듯이 저는 그런 문제는 우리 자유파 특히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 총선에 참여하실 텐데 그때 정말 꼭 견지해야 될 그런 실천 원칙이다.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올해 말부터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활동성이 높은 우리 아미고 회원들, 핵심 회원들에 대한 선거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실천 지침 같은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필요하면 좀 정치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다들 현장에서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도 되고 좋겠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주제는 없지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농사는 농사꾼이집니다. 요새 농사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냐?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아침 9시. 저 같은 경우는 박사님 방송을 보기 위해서 7시 40분이면 손을 놔요. 그리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식사하면서 방송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짓는 거예요. 불과 일은 3시간, 4시간밖에 안 해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1.5배를 소출을 해요. 고추를 수확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1.5배야. 그래서 제가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까? 며칠을 가서 제가 쳐다봤어요. 이놈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그렇게 능률적으로 일을 해요. 아 이게 이 사람의 노하우구나.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항상 힘이 펄펄 나를 때 나가서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더 많이 해. 그러면 낮에는 랄랄라 하고 놀아요. 낮잠 자고. 아 이게 꾼이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그게 없어요. 이게 이 총체적인 난국에 당대표라는 사람은 해외 나가서 이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휴가도 못 가고 참 저렇게 마음고생하고 하는데 이 당대표가 이게 안 받쳐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떤 열불이 터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이게 천재지변인지 이렇게 날이 더워가지고 잼버리 대회를 전라북도에서 그 새만금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빨리 철수를 하든지 밤에 약간 젊은 사람들 활동하게 만들고 낮에는 뭐 큰 공연장에서 케이팝 같은 걸 공연해서 그 사람들 그냥 그런 걸 구경하게 해서 아 한국에서 잼버리 대회 갔더니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케어해주더라 하는 거를 가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깝깝할 때가 많아요. 좀 많이 좀 박사님 프로 좀 보고 방송 좀 듣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먼저 한마디 할게요. 예. 챔버리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뭐 중단을 하든 13일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은. 그러면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네로다가 모셔다가 체험을 시키는 거야. 그 지역 체험을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되거든요. 누구든지 지역으로 자기네 좀 예산 좀 쓰고 해서 뭐 자기네가 친구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하고 몇 나라씩 그 지역구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된다고요. 근데 그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뭐 휴가 기간이라고 낮잠 자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안 될 거는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이상입니다. 또 한 말씀 해주세요. 국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 잼버리 그 대회를 중단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선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3일까지 가는 팀도 있고 10일에 가는 팀도 있고 뭐 하는 거는 그 각 국가대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뭐 경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경주 또 뭐 어디 설악산 쪽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후순이고 아마
잼버리 선언하면은 나라에서 그렇게 다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은 선언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선언하지 않고 그냥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전 아마 고 박사님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편성을 이번 주부터 바꿨는데 예,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혹시 좀 지켜보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이거 밥을 보면서도 이걸 켜놓고 들어요. 네. 저는. 네. 근데 8시니까 엄청 아침에도 바쁘고 저녁에 되면 9시인데 하다 잊어버리는 그럼 거야. 저녁은 9시로 우리가 바꾸기로 맞아요. 했어요. 예. 어저께는 저희 고향이 나왔는데 대구. 대구. 거기 내가 막 뛰어놀던 데를 근대거리가 박사님이 막 또 다니시는 거야. 나 같이 그렇게 여행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잘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그 기행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아주 저는 감명 먹어서 아주 잠도 잘 잤어요. 대구. 예, 제가 뛰어놀던 곳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병원에도 제가 갔었고 또 바로 앞에 이모 댁이고 아이고 좋으셨겠다. 저는 아주 대구 토백이거든. 네. 그래서 너무 어쩌니건 즐거웠어요. 그래요. 예. 이제 방송이 시간이 편성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적응하시는데 힘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방송국 이 룰에 따라가야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박사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우리 박사님 덕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영세 우리 그동안 방송에 한 번씩 나가셨던 분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네. 상의하시려고 전화가 오거든요. 네. 고 박사님이 방송 중에 한 말씀 해주시는 거와 해주지 않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이거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취합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세요. 예. 우리 스패너님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사님을 만날지 모른다 하니까 꼭 좀 전달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합니다. 한번 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정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나중에라도 저희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고성범 본부장 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시청자가 저희가 이제 한 90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동시 시청자들이 대략 한 14,000~15,000명이 되잖아요. 이분들의 의견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저희는 늘 예의주시하는데 박사님이 굉장히 엄중한 논평, 굉장히 중요한 논평을 진중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확 돌변하셔서 상품 광고 홍보를 하는 거는 참 이게 좀 이상하고 조금 격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미고 매장을 가지신 분들 또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견이 워낙에 다수셔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고 일주일에 딱 한 30분 정도만 상품 광고를 집중해서 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또 몇 달 가다가 더 좋은 형태가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형태로 진행되는 거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유리님을 통해서 의견 개진해달라는 아미고 회원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차지 않는 답변이지만 일단 우리 고성범 본부장의 공식 답변은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바꾸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가평에 올 때 내년 총선 준비하는 우리 젊은 정치 신인들 좀 각지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잠시 후에 우리 아미고 간담회 중입니다만 이 지역에서 선거 준비하고 있는 새 정치 신인 한 분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숙인의 청국장 식당인데요. 그래도 우리 대담을 해서 잠깐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 김용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용호라고 합니다. 8월 휴가철에 가평에 사실 좀 힐링하러 왔다가 현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장도 지금 그냥 노는 복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께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긴 한데 그래도 좀 복장이 편안하게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올해 나이 만으로 지금 현재 45살이고요. 사실 정치 신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인은 아닙니다. 2016년도에 그 새누리당 간판으로 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한번 출마한 적이 있고요. 그곳에서 작년까지 남원 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앙당에서 수석 부대변인도 했었고요. 기타 뭐 여러 정치 활동을 했었습니다. 직업은 변호사인데요. 원래 고향은 포천이고요. 근데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곳에 가서 변호사로 1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서 현재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분들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남원이 뭐 처갓집이라도 있어요? 아, 처음에 내려갈 때는 아무런 연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고가 생겼나요? 아, 남원은 아니고요. 처갓집은 진안입니다. 진안, 무주진안 장수. 예. 알겠어요. 참고로 아기가 제 아들이 7살인데요. 예. 남원에서 태어나서 아들 고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 맨 땅에 헤딩을 하셔서. 그래요. 아직 저 국회 그 입법부, 그러니까 여의도 입성을 못했어요. 네, 내년에 좀 입성을 시켜야 될 우리 아주 훌륭한 자유우파 청년 정치인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인데 직업은 원래 전공은 저 철학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학을 하고 변호사 직업을 가진 거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사실 뭐 대학에서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사실 그때도 요즘 젊은이들처럼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네.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높아지는 집값 사실 그게 내가 과연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라리 그냥 공부 한번 해보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도 가평에 지금 이제 지역구 선거구는 경기도 포천과 가평이 엮여져 있어요. 네, 인구는 포천 쪽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쯤 돼요? 포천이 인구가 15만이 조금 안 되고 있고요. 가평은요? 인구가 6만 5천 조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포천이 엮여 있기 때문에 포천에서 되게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춘식 의원도 포천이에요. 네, 포천이고 또 그 전에 김영우 의원도 포천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포천은 늘 박빙이고 또 우리가 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죠. 예,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가끔씩 네. 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뭐 그 전에는 포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우파 진영이 좀 우세였다가 지금 백중세로 네, 돌아섰습니다. 백중세. 네, 그러니까 가평에서 어느 쪽에 몰표가 나오냐. 아까 이제 사실 포천 가평의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데 가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아주 강력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서 사실은 가평 덕에 가평 포천 지역구를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포천에 많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사무실은 포천에 내서 이제 활동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이 가평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장인태 가평 본부장이 우리 김용호 변호사를 이제 강력 추천했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 자유우파 청년을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떻습니까? 했는데 추천의 변호를 잠깐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용호 변호사님을 정치에 가평 포천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쭉 한번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우리 우파에서 진짜 싸움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또 해박하더라고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에 많이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한테 또 이렇게 소개하게 됐고 우리 장인태 본부장은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김용호 변호사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지는 싸움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는 싸움은 뭐라 해 도망가는 게 낫지. 예. 이기려고 싸움하는 거지. 무조건 예. 이겨야죠 싸움에서. 싸움 잘 할 것 같은 김용호 변호사를 그래서 추천한다. 추천의 변치고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진짜 싸움은 잘해요? 전라도에서 7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전라북도와 윤석열 후보의 전라북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아하, 했고요. 예. 혈연전 학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네. 와중에서도 저는 당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일단은 깡다거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단련됐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싸움 자신 있고요. 길거리에서든 야전에서든 아니면 글로든 말로든 다 모든 싸움 자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 국민의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자유파 국민의 정책 대표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싸움 하나는 지지리도 못한다.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싸울 때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싸움할 수 있는 이슈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지형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우리 그런 좀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김영호 변호사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어때요? 군대로 비유를 하자면은 예. 민주당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보병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뭐 특수부대 역할도 할 수 있고 해병대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이 있는데 아, 솔직한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행정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병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아직도 이제 소수긴 한데요. 예, 국회에서 어떤 충돌이 있을 때 네, 너무 쉽게 밀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TV에 나가서 토론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끈질긴 노력도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끈기, 그다음에 근성 이걸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닌데 대체로 초선들, 재선들이 좀 전선에 나서서 몸싸움을 비롯해서 싸움을 해줘야 돼요. 싸움을 하다가 보면 이제 실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과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3선, 4선 중진들이 워워워 해주기도 하고 또 훈수도 좀 둬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노장층이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들 보면 전부 지것들이 원로야. 전부 좌장하려고 그러고 훈수나 두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저 삼선의 박대출 같은 사람이 맨날 싸움을 하냐고. 지금 우리가 이 그 국민의힘을 보면 싸움을 해야 이슈가 생겨서 뉴스가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을 함으로써 가끔씩이라도 언론에 나는 사람, 언뜻 생각나는 사람 박대출 삼선 의원이죠. 이미자 재선, 박성중 재선, 또 요즘 이철규 사무총장이 연일 공중전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 재선, 초선은 눈 씻고 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웰빈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 지난번 총선, 지지난번 총선 때 공천한 지도부가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공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누구랑 가깝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유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자유파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싸움을 해도 좀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영호 변호사는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 대학에서 철학을 했다는 건데요. 철학을 하고 법학을 했으니까 법학을 해도 그냥 기능적인 법학이 아니라 뭔가 좀 원칙과 기반이 있는 그런 법률가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호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 또 국민의힘의 이념적 지향점 핵심 가치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우파, 자유주의, 그다음에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좌파 집권이 빨리 종식이 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20대가 좌파 지지를 철회한 이유가 흔히 말해서 내로남불. 그러니까
지금 86세대라고 하죠. 86세대들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은 현실에서는 부르주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걸 추구하죠. 근데 이제 우리 자유우파는 좀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 이거를 갖다 철저히 고수하되 현실에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저 좌파들이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더 자유우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확고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공자님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철학을 또는 이념과 가치를 그냥 지식으로만 외우는 자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뭐 하나라도 실천해야지.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우리 자유우파도 깨달으면 그걸 실천하는 자유우파가 진정한 자유우파다. 자유주의에 대한 지식 잔뜩 머릿속에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자유우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포천과 가평에 대한 발전 비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기도 북부 지역이 여러 가지로 여기 가평 포천뿐만 아니라 조금 올라가면 연천 또 저 양주 남양주 할 것 없이 또 지금 저 고속도로 괴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양평 이게 다 경기도 동북부 지역인데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호 변호사는 특히 그중에서도 포천 가평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포천과 가평과 포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묶인 곳이기도 하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서울에 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트리플 규제를 받고 있죠. 크게. 수도권 규제. 예, 수도권 그다음에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 예, 이 세 가지가 있고 저희가, 포천은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기가 북한 강변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상수원 보호 1권역. 예, 바로 저 청평댐 밑에. 그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바라고는 그 도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을 보면은 일단 고양시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그 남양주는 수년 안에 인구 100만을 돌파해서 또 특례시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파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의정부는 기본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이 정도. 쿨이 특별히 논할 가치는 없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북쪽부터 얘기하면 연천, 동천, 포천, 가평입니다. 이 4개 시군이 문제가 있는데요. 4개 시군을 별도로 특별행정구역으로 묶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좋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한 50년이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과학기술 능력과 지금의 능력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맞는 규제 수준으로 또 바꾼다면은 현재 기술에 적합한 수준으로 좀 바꾼다면은 규제가 좀 더 완화가 돼서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졌다. 기본적인 거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가평에 한 5년 전에 살았나? 그렇죠. 55년 전에 살았죠. 10살 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요 가평 요 읍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랑 고성 본부장도 가평국민학교 다녔고 저도 다녔잖아요. 학교 찾아갔어요. 학교 건물은 바뀌었어. 근데 학교 주변에는 다 알아보겠더라고. 아, 여기가 그때 성당이 있던 자리. 아, 바로 저기가 우리 옛날에 살던 집. 아니, 55년이 됐는데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지역 분들이 지금 우리 김영호 변호사 얘기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서울 사람들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개 시군입니다.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포천, 가평. 사실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 이슈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양평은 인구가 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가평은 그에 비해서 너무 낙후가 돼 있고 포천도 마찬가지고 동천, 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좀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이 희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강원도 분들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 그러면 진짜 먼 지방 같고 경기도 그러면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연천군 군수하고 대담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인데 연천군 군수가 그 당시 군수가 그 형제 군수로 유명했죠. 군수가
우리 연천 구민들은 강원도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서울에서 연천까지 2시간,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강원도 원주까지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런데 행정구역은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선 근처이기 때문에 군사 보안에 묶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강원도로만 해주면 수도권에서는 빠진다 이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에서는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강원도로 보내달라. 이건 진짜 처절한 절규죠.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요즘은 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요.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면은 무슨 비상이 한번 걸렸다 군부대에서 그러면은 지역에서 마을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치. 차량이 계속 뭐 헌병이나 일반 군인들이 나와서 검문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집 밖에 못 나가고 무장한 군인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대포 소리, 탱크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요. 훈련이라도 있으면은 모든 게 통제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어릴 때면은 지금 45이니까 한 30년 전에. 그거보다 더 어릴 때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1.1 사태 69년 저 철원에 지금은 포천에 관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통행금지가 12시에 있었는데 거기는 수복지구니까 통행금지가 원래 10시 정도로 좀 일찍 시작됐는데 1.2 사태 딱 터지니까 6시로 통행금지가 단축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그냥 집 안에만 있어야 돼. 나가면은 총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수십 년을 살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히 여기 지금 우리 김영호 변호사 얘기하는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또 파주 이런 적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파주만 해도 LG 디스플레이 막 수십만 명이 근무하는 그런 공장이 들었으면서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여기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김정은 변호사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은 이제는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보로 인해서 벌어진 격차 이거는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 이제 그 필요성을 좀 요새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저도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저하고도 여러 경로로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째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여행 가는 당대표한테 선거를 맡길 수 있냐. 이거 당 지도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당 지도부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부 분란으로 이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종북주사파의 폭정이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115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3년 반 동안 보여준 태도와 자세가 이게 자유파의 정책 대표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창피한 수준인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이건 뭐 선수 불문하고 중진이든 초선이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다 공천 줄 거냐 아니면 좀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교체하고 공천혁명을 단행할 거냐 한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촉대를 메고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고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민은 그래 좋다. 그래서 공천혁명 했다 치자. 그러면 그 자리를 진짜 자유파의 대의 명분에 정치 생명을 걸고 또 정말 유능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정치 신인들을 그럼 우리는 과연 갖고 있냐?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제가 이 총선 얘기를 작년 대선 때부터 했지만 지금 총선은 불과 이제 9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소급해서 계산하면 공천은 올해 말에는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대여섯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장인태 본부장의 짧은 추천사 그리고 김영호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이 대담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치 얘기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열이 그냥 푹푹 올라오고 지금 현재 그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너무 못하니까 내년 총선만큼은 제대로 해보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영호 변호사를 그래도 싸움도 할 줄 알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강력히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예, 전라도에서 처음 선거를 출마하고 당협위원장 활동을 할 때는 당선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곳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고향인 포천으로 와서 지금 가평과 포천에서 활동을 하고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도 좀 해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잘하라고 채찍도 더 때려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이 공직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하면 순환 근무 시키잖아요. 좀 좋은 보직에 좋은 자리에서 한 2년 근무하면 그 다음에 좀 험한 데 가서 좀 고생도 하는데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생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김영호 변호사. 그래서 그동안 좀 쉬운 데서 쉽게 국회의원 재선 3선 한 사람들 호남으로 좀 보내고, 저는 사실 제 친구 이정현이 이번에도 그 호남에서 정면 승부한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짠하고 좀 울컥해요.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수준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이정현은 이미 우리 자유파의 큰 정치 지도자고, 저는 사실은 이정현은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은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고향에서 정면 승부하겠다고 하는 거라 제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호 변호사 같이 아무 연고도 없는 데서 정말 자유파의 깃발을 들고 누구도 뭐 알아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이 자유파로서의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이제는 나이도 45, 진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향인 포천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포천의 자유파 국민 여러분과 우리 가평에 계시는 자유파 국민 여러분께서 아주 훌륭한 정치 신인이 한 명 우리 고향에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천 일정도 확정이 안 됐고, 또 우리 김용호 변호사도 당연히 선거법에 따른 예비 후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함 새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직 아닙니다. 시점 자체가 아직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이제 공천 일정이 확정되고, 또 선거법에 따라서 예비 후보 등록도 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후보로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사드릴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 거리에서 또 가게에서 김영호 변호사 보게 되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숙인의 청국장집에서 우리 사장님 부부가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대담했고요. 우리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가평 간다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물소리 들리세요?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우리 종로신사 이철국 대표의 집이 바로 저기예요. 집 옆에 계곡입니다. 농지장인데. 네. 집이라고 와서 나고 집은 따로 있어요? 네, 집은 서울에서 따로 있고요. 여기 세컨하우스 별장. 맞습니다, 별장이. 그래요? 자, 그래도 집 옆에 이런 개울 있는 집 별로 없는데. 여기 찾느라고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렸어요? 네, 2년을 직전하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다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마이크 대지 말라 그러는데 하니까 바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용두산 밑에 서울입니다, 여기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또 힐링되고, 네. 근무하는데도 너무 힘이 나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이크 대주고 있는 분은 양희석.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지난번에 가평 기행할 때 여기 함께 했는데 1년 전에 저 군수도전 했다가 안 돼가지고 3년 후에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3년 후에 또 군수도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옥수수 심고 있어요. 네, 가평에 양에서 옥수수 심어? 네, 옥수수 심고 있어요. 제 얘기는 다 아시는 거다. 우리 가평 기행 나간 다음에 혹시 좀 알아보는 분들은 안 계세요? 많았죠. 네. 전화도 많이 오고요. 뭐라고? 아무튼 이제 그 구법사 유명하니까 구법사님 어떻게 모시고 가평에 왔냐, 뭐 이렇게 하고. 예. 그것 때문에 가평이 많이 알려진 것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 양희석 회원이 가평이 워낙 토박이 고향인데다가 또 공무원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간 공무원을 하는 바람에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또 어려운 분들 섭외도 우리 양희석 회원이 다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이 가평 제가 한 2년 어릴 때 살았던 곳이긴 하지만 저도 잘 몰랐던 그런 가평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계곡이면 저 명지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인급수예요? 인급수죠. 그럼 여기 뭐 저 가재 같은 거 있어요? 상류지역에는 가재가 있죠. 상류지역에는. 상류에? 네, 여기는 여기는 상류 아니에요? 여기 상류인데 여기 이제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데는 아 여기까지만 해도 네. 한 150m 올라가면요. 거기는 지금 담류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사 이철국 회원님께서. 150m 상류에는 150m. 가재가 산다. 네. 그러면 이 물에는 아무것도 안 살아요? 아 여기 버들치. 네, 버들치, 미급세 사는 버들치, 산맥이. 산맥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잡아요? 낫주로 잡나? 아니 그냥 통발. 통발. 통발에다 뭐 된장이나 대밥 한 주먹만 넣어놓고 네. 저녁에 놓으면 아침에는 산미기가 주로 잡히고 꺽지나 산미기가 잡히고 네. 낮에는 버들치 그게 잡히고 한 냄비 돼요? 한 냄비? 한 냄비 돼요? 아예 한 냄비 더 돼요. 여기 종로신사 양곡은 부업이에요. 이 주업은 뭐냐면 여기 명지산 계곡에서 산맥이 낚시하는 게 본업이에요. 야 진짜 여기 좋다. 저 여기가 네. 좀 소개드리면은 명산도 있지만은 바로 옆에 연인산, 연인산, 청계산이 있고 청계산, 바로 요 다 물질들. 여기 운악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악산 내려가서 아주 많이 알려진 이제 운악산 현등사가 여기 있으니까요. 예.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예. 특히 요즘에 이제 여름철에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곡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놀고 있어. 우리 저 장인태 가평본부장이 이 동네 이장이에요. 이장은 아니고요. 예. 반장. 지금 반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대책위원장 하나 맡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위원장? 민원 대책위원장. 전 반장. 전 반장의 민원 대책위원장. 이거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지금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안 해요? 그거는 청년회장. 청년은 안 합니다. 근데 여기 8년 동안에 반장도 하고 대책위원장도 하고 여기 지역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제가 들어와서 이제 비포장도를 포장을 시켰고 위험한 구간 난간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판리 마을이 크다 보니까는 경로당 하나를 더 유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3억을 받았어요. 그래. 지금 우리 장인태 본부장 내년 총선 출마 선언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노인네가 뭘 하려고 했냐고 쉬라고. 그래서 원래 출마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쉬라 그러는 바람에 노인네가 쉬라 그러는 바람에 지금 45세 우리 저 김용호 변호사를 발탁해가지고 발굴해서 아까 우리가 대담을 했죠. 예. 그 참 그 마음에 들대요. 그 친구가 아주 적극적인 친구라 예.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가평 자랑 좀 해주세요, 양희석 회장님. 네, 아주 가평은 뭐다 정옥들가 아시겠지만은 물과 이제 산이 좋아가지고 더 많이 들어오는 데가 가평이죠. 물이 좋고 산이 좋다. 네, 그러면 뭐또 인식도 좋습니다. 애들 많이 오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이게 취소 제대로 되네. 네? 아니 이게 저 발을 좀 담궜는데도 그렇죠. 온몸이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평도 좋고 당연히 여기 지금은 상판이 우리 사는 지역에도 원래 이제 가평군이 뭐 소멸 지역이다 인구 감소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가평은 지금 이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인구가 조금씩 줄긴 하는데 뭐 소멸까지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이제 가평입니다. 그래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도 우리 이철국 대표하고 장인태 본부장이 살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평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요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네. 장수원 보호 지역이다 보니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평에서. 웬만하면 다 이 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규제가 많으니까는 물이 왼수네. 물이 왼수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물값을 제대로 받아야죠. 가평. 그렇지. 그 사람 뭐 틀어막아야지. 자, 우리 저 종로신사 이철국 대표 함께하고 계신데
요즘 어때요? 우리 회원들 많이 와요? 네, 많이 문의도 오시고 예. 또 직접 마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예. 대부분이 지방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지방분들이. 네. 그 지방에서 오시면 이 왔다 갔다 교통비를 떼주셔야 될 텐데. 그렇죠. 교통비가 빠지고도 남죠. 식당도 빠지고 차비도 빠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업을 하시나? 아, 그걸로 해서 식구들이 많은데 한 50명은 되잖아. 아, 밑에 공장을 해서 주로 부업이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그걸로 감당을 하죠. 그래서 아직 그 가게로서는 그 많은 사람 못 먹고 살립니다. 우리 아니고 우리 고정호 TV 대표 패널들 계시잖아요. 예, 예.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예. 비롯해서 서정욱 변호사.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이철국 대표한테 부탁드렸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꼭 돈을 주고 가신다면서. 네, 아유, 죽고 가시네요. 아니, 고성분리가 뭔 돈이 있냐고. 목사님께서 꼭 돈을 주고 가시네. 다른 분들 다 돈을 내고 가시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 아이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옷이 이쁠 것 같은데 왜 자랑 안 씁니까? 네. 회원 여러분들 찾아주세요. 저희가 성의껏 사람이 하나님이라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성의껏 하겠습니다. 네, 겸손한 말씀. 아니, 우리 구철구 회원님이요. 별도로 제일 까다로운 손님이래요. 마음에 안 들면 확 찢어버린다 그랬지. 최근 들어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도 많이 늘고 있지만 본부가 없는 지역은 본부를 한번 조직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우리 방송국으로 고성국 본부장, 고성범 본부장한테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경기도 지역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유파가 영남권이 기반인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좀 약했는데 최근 들어서 수도권에서 시군 단위로 한번 아미고 본부 조직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정말 고무됐어요. 근데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이를테면 보세요. 서울 북부 쪽에 고파김 있잖아요. 고양, 파주, 김포. 이게 하나하나로 하기가 좀 그래서 세 지역을 엮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의양동포. 의양동포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이잖아요. 이렇게 엮었잖아. 근데 가평은 무슨 제주가 있길래 인구도 포천보다도 작고. 그런데 단독으로 지금 본부 꾸리고 있거든요. 지금 가평에는 포천보다 보수가 한 66% 정도 된다고 보고요. 포천은 5대5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평, 포천 지역구 가진 국회의원들이 가평에서 이겨야지 이기는 거예요. 포천에서는 싸움해봐야 서로 동등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산에 지역 본부가 없더라고요. 안산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던 데가 사업장이 안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에 안산 시장하고 연담 신청이 돼 있어요. 이제 휴가 갔다 오면 날짜 잡아서 하게 된다는데 거기 지역 한 분을 만나고 해서 시장으로 만나서 거기는 김남국이 지역 아니에요. 김남국 거 뺏어와야죠, 요번에. 그런 건 무조건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하고 인연해서 조직을 한번 안산도 꾸려보려고 해요. 그래, 장인태 본부장이 좀 터프합니다, 여러분. 무대포에 터프한 게 아니고 무대포.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주사파 5년을 겪어봤잖아요. 아니 저것들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 워낙 사악한 것들이라 이게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장인태 본부장처럼 또 마치 이철국 대표는 남 얘기하듯이 하는데 진짜 무대포는 이철국이야. 이런 분들이 좀 더 우리 아미고의 든든한 기둥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갑자기 예정이 없이 카메라 좀 돌려라 이러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호 TV는 이렇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만 너무 이렇게 정말 멋지게 피서하니까 미안해. 네? 이게 월요일날 좀 방송될 거거든요. 월요일날 저녁에 녹화로 올라갈 거니까 뭐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우리 아직 휴가 못 가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그 폭염 속에서도 뭐 다 생업을 하시거나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 한 말씀씩 전해주시는 걸로 짧은 공개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철국 대표, 종로신사의 이철국 대표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체 휴가를 왔는데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은 이 가평 명주산 7항로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우동군 부장님을 통해서 우리 놀러 오세요. 그래서 2박 하시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방이나 이런 거는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음식은 싸가지고 오시면 돼요. 해먹을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여기 저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따로 있죠? 있습니다. 그게 있고, 거기는 뭐, 지난번에 저희가 본부장들 모임도 했는데, 한 10대 명도 살 수 있어요. 샤워 시설도 다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완비되어 있고, 그리고 마당에, 그 바베큐 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요거 30초면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이 계곡도 여러분들 독점적으로 뭐 저기 풀빌라 별 겁니까? 풀빌라부터 하시고. 그렇죠. 이거를 조금 전에 저기 공짜라고 그랬어요? 무료. 공짜는 아니고 무료. 무료면 아이고 사람들이 막 연락하실 텐데 어떡하지? 또 당첨되는 사람이 운이 있는 거예요. 복불복이다. 모든 사람 다 할 수는 없고, 뭐 두세 가족, 고정비는 하루에 두세 가족. 그렇지. 아미고 회원들이라면 두세 가족. 선착순으로. 그래요. 자, 우리 양희석 회원님.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예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 동안만 자고 가도 몸 아픈 사람이 몸이 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가평이 어떤 시트가 최고다. 바로 이 동네가 상판이다. 그렇죠. 귀목인데 귀목이나 이렇게 다가서나 마찬가지죠. 이제 한 동안 자고 가도 몸이 난다는 정도로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물 좋고 산 좋고 기본적이지만은 더 좋은 게 있다. 와서 일단 몸 아프신 분들 와서 한번 자가도 머리를 말아가지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서 힐링하십시오. 다 좋은데 잠은 이철국집에서. 먹을 거는 각자 알아서. 공짜는 아니고 무료. 자, 저도 이제 가평에 와서 한 8년 살아보니까는 좋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첫째 제일 좋은 것이 물. 내국물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지금 뭐 오늘 날씨가 한 35도 이상 넘어가서 그렇지 웬만하면 발을 못 닦을 정도예요. 차가워서 10분 이상. 가평에 놀러 오시면은 이철구 군이 회원님께서 너무 뻥뻥 질러대셨는데 진짜 그 손돈 잡으려면 힘들어요. 빨리 선착순으로 잡고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평에서도 상판이가 아마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치도가 제일 높다고 아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몸이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여기 요양을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도 여기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요양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나가면은 막 전화가 불이 날 것 같은데 아깝게 우리 이철국 대표 집에는 당첨이 안 됐어. 근데 정말 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장인태 본부장 방도 하나 있습니다. 괜찮죠? 네네. 우리 장인태 본부장 방도 이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잘 꾸며놨기 때문에 진짜 꼭 가야 되는데 순서가 안 된다 그러면 잘 의논하셔가지고 낮에는 여기 계곡에서 노시고 장인태 본부장 집은 조금 한 10분 정도 한 5분 7km에 7km 7km 그 아주 상판리 첫 집이 저희 집이고요. 이철구 회원님 집이 끝집입니다. 자, 여러분 아미고 회원들한테만 열려진 특선입니다.
여러분들 고성본부장한테 전화하십시오. 강판리는 우리 안희구에서 접수했습니다. 아니 휴가도 안 저희끼리 먼저 휴가를 보내서 죄송한데 저희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미안해서 보너스 드리는 거니까 지금 바로 고성본부장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